자, 8장 내용이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예외 처리라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는 자바에서도 예외 처리가 있는데 try catch finally라는 구문이 있고요. 뭐 초기에 뭐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교재에는 이런 예외 처리까지는 안 들었습니다. 없었어요. 이런 내용 자체가 교재 나올 때 이런 내용을 아예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이제 올라가면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교재로 나올 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못 하고 그냥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러니까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다르다.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형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이제 자바 언어처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같진 않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도 있었어요, 교재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요 타입스크립트라고 해서 거의 이제 자바처럼 그 타입을 중심하는, 처음에 이제 뭐 데이터 타입부터 엄격하게 이 문법적으로 체크를 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이제 형태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버전 업이 되면서 기존의 이제 자바스크립트처럼 많이 좀 닮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그 예외 처리 부분, 자, 이 부분도 초기에 그 교재에서는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렇게 이제 예외 처리라고, 뭐 쉽게 이제 예외 처리는 자바에서 그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자바에서는 이제 예외하고 오류라고 해서 에러, exception 예외와 에러, 오류를 분리를 해서 개념 분리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에러는 뭐냐면 자동차가 고속도로 위에 이제 가고 있는데 엔진이 터져버렸네. 그럼 엔진 터졌는데 자동차가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복구 불능이에요. 예, 완전히 이제 프로그램 따지면 그냥 멎어 있는 상태죠. 다시 재가동을 못하는 상태. 예, 그건 이제 에러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예외는 복구가 가능한 상태.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달리면서 타이어 펑크가 났어요. 그 예비 타이어가 있어. 그러면 이제 갓길에 타이어 자, 갓길에 이제 자동차를 세워놓고요, 타이어를 이제 교체를 한 다음에 다시 달릴 수가 있죠. 다시 원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외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예외 같은 경우 예외 처리라고 해서 실제 예외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 줄지를 프로그래머가 미리 프로그램을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에, 자, 터미네이터가 팔이 고장 난다 하면 예외 처리 고장 났었다, 났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수리 모드로 탁 가서 그 터미네이터 자기 회로 설계도를 보고, 전자 그 설계도를 보고 이제 그 복구하는, 수리하는 그런 이제 동작을 하죠. 보셨을 거예요, 그죠? 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막 땜질하고 막 하는 그런 거.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외 처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런 뭐 예외 개념은 자바하고 같기 때문에 그게 복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예외 처리를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에 구문 오류와 예외를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교재도 보면 거의 이제 자바 교재 같죠. 에러와 리셉션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개념 자체는. 자바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외 처리의 필요성과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방법, 예외 상황을 강제로 발생시키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류라고 했어요. 오류의 종류, 구문 오류, 신텍스 에러, 구문 오류라고 하면 뭐 쉽게 말해서 문법 잘못 쓴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오탈자가 이제 발생했다든지 명령에, 그런 경우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전에 발생하는 오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컴파일러를 사용해 보셨잖아요. 자바처럼 C처럼. 그런 경우에 이 명령어 자체가 뭔가 오탈자가 있으면요, 이게 실행 자체가 안 되죠. 왜? 컴파일이 안 되니까. 컴파일 할 때 이거
문법에 오류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지금 명령어가 오류가 있는데 하면서 딱 그냥 컴파일 할 때 딱 걸려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뭐 프로그램 실행 전에 이런 이제 구문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예외라고 하는 exception 또는 이제 런타임 오류. 요 런타임 에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행 중에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행 중에.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서요. 컴파일 할 때 그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그 컴파일 오류라고 하죠. 근데 컴파일 할 때는 잘 컴파일이 됐어. 그런데 실행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런타임 오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 예외 또는 런타임 오류 같은 거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얘기한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구문 오류라고 해서요. 프로그램 실행 전에 발생하는 오류, 우리 컴파일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법 잘못된 거. 자, 여기 이제 콘솔.로그 해서요. 콘솔 객체 로그 메소상에서 로그를 찍는데 뭔가 빠졌죠. 요 소갈로 빠졌어요. 소갈로 열고 소갈로 닫고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나겠죠. 이런 걸 이제 구문 오류, 문법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뒤에 괄호를 닫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텍스 에러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자, 예외. 오류를 이제 사실 에러인데 조금 이제 세분화 시킨 거죠. 복구 가능한 오류는 에러라고 하고요. 복구 가능하지 않은 복구 가능하지 않은 오류를 에러라고 하고, 실제 이제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 원상태로 이제 복구가 가능한 그런 거 이제 오류를 예외 exception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예외 같은 경우는 콘솔 로그 메소드를 입력할 때 마지막에 닫은 괄호를 입력하지 않아서 괄호가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경우의 예다. 이거는 위에 설명이고, 밑에 이렇게 보시면 10별자를 잘못 입력했다. 여기서 이제 여기 10별자를 잘못 입력했다는 얘기는 LOG인데 ROG 요거는 이제 구문 오류가 발생한 부분, 문법적 오류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없는 변수를 뭐 사용했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여기서 입는 메소드를 지금 사용한 것처럼 LOG인데 ROG라고 이제 오타를 이렇게 발생을 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타입 에러라고 해서 요런 메소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콘솔.ROG죠. ROG 이런 순간 ROG라고 하는 10별자가 없어서 undefined인데 이걸 이제 함수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ROG는 함수가 아니다라는 오류를 출력한다. 그래서 이제 console.rog is not a function, 함수가 아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설명할 때 우리가 자바나 컴파일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한데, 얘는 인터프리터죠.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실행 잘 됐어요, 그죠? 일부 실행 잘 됐는데, 그 다음 이제 여기 실행할 때 요런 이제 10별자 잠옷을 이렇게 발견해서 오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오탈자 수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 오탈자를 고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도 있다. 또 이제 오탈자 만하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일단 기본 예외 처리라고 해서요. 쿼리 셀렉터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get 엘리먼트로 시작하는 예전부터 사용했던 그런 이제 메소드가 있고요. 이제 후반부에 이런 이제 메소드가 또 추가가 돼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쿼리 셀렉터라고 해서 실제 이제 jQuer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것처럼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요 이제 쿼리 셀렉터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CSS의 선택자,
예, 선택자 아시죠? 뭐 태그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뭐 클래스명 선택자, 그 외에 이제 선택자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선택자를 지정해서 HTML 태그를 객체로 바라보고 접근해서 그 객체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쓸 수 있도록 참조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jQuery select라고 하는 메소드로 추출된 문서 객체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여기 document.add event listener 해서 자 여기 앞에서 제가 요거 event listener는 센서를 추가하는 그런 이제 메소드다라고 말씀드렸죠. 센서 화재를 감지하려면 화재 센서를 붙여놔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 뭐 가스 누출되는지 그거 이제 확인하시려 그러면 가스 센서를 뭐 가스 쓰는데 위쪽에나 옆에 이렇게 부착을 해놔야 되겠죠. 그 센서를 이제 부착을 해놔야 그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화재가 일어났다, 가스가 누출됐다, 이런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add 추가한다는 거죠.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한다. 이제 이벤트의 종류는 여기 첫 번째 매개 변수 값으로 DOM 컨텐트 로디드가 브라우저 상에 서버로부터 요청한 HTML 페이지 내용이 다 로딩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요 DOM 컨텐트 로디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다 발생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기 힘든데 손님들 다 타면요, 버스 안내하시는 그런 안내양이 있었어요 예전에. 옛날 영화 보시면. 그래서 사람 다 타면 뭐 오라이 뭐 요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출발을 해요. 다 탔다 이 말이지 사람. 안전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없으면 되게 이제 사람들 많이 탈 때 막 뒷문으로 타고 막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다 탔는지 뭐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이런 이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요 앞에 있는 요게 이벤트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 기능 없는 버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버튼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놨을 때 뭔가 스타일을 바꾸게 하겠다? 호버 같은 거죠. 그러면 특정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특정 동작이 실행되게 하겠다? 뭐 클릭 같은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감지를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이벤트 이름 종류가 여기 이제 첫 번째 매개 변수 값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이게 희한하게 생겼다, 그죠?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제 이게 함수인데 일반적인 함수 형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함수의 약식으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의 약식. 자바에서는 람다라고 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에로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죠? 똑같은 놈이 되죠. 그냥 같이 부르면 되는데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놨죠. 일단 에로 펑션이라고 하는데 화살표 여기 연산자가 화살표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매개 변수 값과 실제 이제 블록 안에 처리되는 식을 왼편 오른편에 배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일반 함수처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이제 콜백 함수라고도 하고요. 여기 부분 그죠? 콜백 함수 설명은 앞에서 그랬죠. 매개 변수 값으로 함수 값을 이렇게 함수를 던져줄 수 있다고 그죠. 함수 자체를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거는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콜백 함수는 이 콜백이라는 게 응답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화 걸면은 이제 답장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요 현재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 응답으로 실행되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교재에 이렇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알간 여기는 이제 함수다. 실행할 함수를 이렇게 매개 변수 값을 던져준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게 뭡니까? 얘는 자 여기서 이제 select query 여기서 이제 잘못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query select에서 h1이라고 주면 꺽쇠갈로 제거하고 그냥 태그 명만 이렇게 태그 선택자 요소 선택자를 쓸 수 있죠.
이렇게 줬지만 실제 이제 HTML 문서 바디 태그에는 H1 태그가 없는 거예요. H1 요소가 없는 거예요. 예. 문법적으로 얘가 틀린 건 아니죠.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오타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용품 같은데 실제 이제 이 H1을 찾으려고 하니까 본문에 있으면 오류가 안 나지만 이 H1이라는 요소가 없어요. 없으면은 얘가 이제 예, 여기서 객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H1 객체가 없는데 널리 넘어왔는데 H1 객체에다가 텍스트 컨텐트라는 속성, 예, 우리가 이제 참조 변수에 객체를 할당할 수 있으면 객체 참조 값이 들어가지만 객체를 할당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널 값이 들어가죠. 널이라는 얘기는 접근할 수 있는 객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데 객체의 어떤 텍스트 컨텐트라고 하는, 예, 보통 이제 이 텍스트 컨텐트는 HTML 태그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그 내용 부분 있죠? 예, 그 내용 부분에 일반 텍스트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여기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해당 태그 사이의 내용으로 삽입이 돼요. 그래서 요건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H1이라는 요소가 없는데 요 H1 요소에다가 텍스트 컨텐트라는 속성에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H1 요소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요런 이제 예외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cannot set property text content 해가지고요 여기 of null 이라고 있죠. 그래서 HTML 다큐먼트에 이제 요런 이제 메시지 type error라고 해서 메시지가 7번 라인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 상단에 이제 요 부분은 제가 위에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 이제 모든 문서 내용이 브라우저에 적재가 되면 로딩이 되면 그때 자 여기 이제 arrow 펑션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document.query select h1이라고 있어요. 그죠? 얘를 이제 가져오는데 얘를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if 조건문에다가 자 h1이라고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h1이 추르면은 요 if 블럭을 실행하지만 h1이 false면은 else 블럭을 실행하겠죠. 그래서 h1이 false다 라는 얘기는 널 값이다. 그죠? 널이나 빈문자열이나 0이나 요런 것들은 우리가 불리언이라는 함수 가지고요 값을 바꿔보면은 널리 값을 바꿔보면은 false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h1 값이 false 값인지 true 값인지를 그러니까 이제 h1에 객체가 할당되어 있는지 할당이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사전에. 그래서 할당이 되어 있으면은 요 텍스트 컨텐트 여기 이제 객체가 있으니까 h1 객체가 있으니까 텍스트 컨텐트 속성 접근해서 값을 집어넣고 만약에 h1 객체가 없으면은 콘솔.log에서 h1 태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이제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거죠. 그래서 h1이 존재하면 true로 변하는 되고 존재하지 않으면 false로 변환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한 부분을요, try catch finally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예외 처리 구문인데 예외 처리 구문을 이용해서 요런 이제 명령어를 사용해서 방금 앞에서 이게 오류가 있나 없나 이걸 체크해서요. 오류가 있을 때는 예외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외가 발생할 때는 예외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자바 문법하고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try 요 블럭 안에는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코드인데 요 코드 중에 이 코드가 실행하는 중에 예외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요 try 블럭 안에다가 감싸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작성했던 명령문들 있죠. 그 명령문들을 싹 다
요 트라이 블록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트라이 블록으로 감싸주면 돼요. 그리고 요 트라이 블록 안에서 혹시나 예상치 못한 어떤 에러가 발생한다, 예외가 발생한다. 그러면 요 이제 캐치에서 예외가 발생하잖아요.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요 캐치, 트라이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요게 이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캐치 블록 쪽에 요 예외 발생했다라고 딱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서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 예외 객체를 캐치 쪽에, 자 여기 이제 넘겨줘요. 매개변수 값으로. 그러면 이제 캐치 쪽에서는 예외 처리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코드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고속도로 얘기했잖아요. 자동차가 달린다, 뭐 어떻게 운행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트라이 넣어 놓고요. 가다가 펑크가 난다. 이런 예외, 펑크라는 예외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안전하게 뭐 삼각대를 저기 뒤에다가 갖다 놓고, 그죠? 교통사고 나오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일단은 뭐 간단한 펑크면은 자기가 수리를 하고, 안 그러면은 업체 부르는 거죠. 예, 자동차 보험회사 이게, 자, 수리, 이제 해달라고 이렇게 또 하면은 긴급 출동합니다, 그죠? 긴급 출동 해가지고 또 이렇게 수리를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캐치 부분에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명령어들, 코드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finally라고 여기 이제 블럭이 있는데, finally는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을 하지 않았든 맨 마지막에는, 여기 뭔가를 이제 마무리해 줘야 되는 작업이 있거든요. 예외가 발생했든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든 마무리해야죠.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요 finally 블럭에다가 코드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코드 실행됐어요. 그럼 try 블록 이제 오류가 없네, 예외가 없네, 다 실행되고 들어가느냐? finally 블록을 가서 finally 블록에 있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예외가 try 블록 실행하다가 try 블록에 예외가 발생했네? 그러면 이제 캐치 블록으로 하겠죠. 캐치 블록에 가서 예외 이제가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 체크해서 이제 예외 처리를 합니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제일 마지막에는 예외가 났어도 예외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는 파이널리 블럭에 가서 파이널리 블럭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뭐 자바하고 똑같은 거니까 왜 복잡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파이널리 구문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f else 문에서 if만 쓰고 else문 안 쓸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finally 요 블록 요거는요, 요 부분은 내가 try catch 블록만 쓰겠다. 그러면 이제 finally 블록을 생략하고 쓸 수가 있고요. 그 필요하면은 마무리해야 될 그런 코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finally 블록을 이렇게 삽입해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try 구문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더 이상 try 구문을 진행하지 않고 catch 구문이 실행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try 블록에 여기 코드가 있죠. will accept by by라고 이렇게 실행하는데 얘가 예외가 발생했네. 그러면 이제 catch 블록에 와서 요 catch 블록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예외 처리를 해놓은 코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캐치 구문의 마지막 줄이라고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해서요, 여기서 이제 예외가 발생한 거예요. 예외가 발생해서요, will exception by by 해가지고 예외가 발생해서 얘가 실행이 되지 않고, 이제 try 구문은 요거는 실행해가지고 여기 예외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캐치 블록에 가서 콘솔 로그해서 캐치 구문의 마지막 줄이라고 출력을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외가 발생해서 try 블럭에 명령어가 100라인이 있는데 한 5라인 실행하고 아직까지 한 95라인은 아직 실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가 발생하면 그 밑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지 않고요, 점프해서 캐치 블록으로 가서 캐치 블록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리 구문, 요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뭔가 무조건 이제 오류가, 이 에러, 예외가 발생했던,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던
예, 마지막에는 이제 파이널에 있는 파이널리 실행해야 되는 뭔가 명령이 있다. 그러면 파이널리 블럭을 추가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가 발생을 하는 경우인데 예외가 발생해서 요 부분을 출력했죠. 부문의 태치 마지막 줄입니다. 하고 나서 들어갑니까? 다시 파이널리 블럭에 가서 파이널리 블럭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리 블럭은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블럭이다. 파이널리. 그러니까 파이널리 블럭은 마무리 블럭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예외가 정상적으로 예외 없이 실행이 됐든 예외가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됐든 뭔가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명령들 작업들을 파이널리 블럭에다가 넣는다. 그래서 try 구문 내에서 예외가 발생되는 코드를 지우고 테스트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 will exception bypass 얘가 이제 예외 발생하는 코드인데 그래서 이제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턴문 사용하는 예입니다. 예외에서 그래서 보면은 throw라고 해서요. 지금 보면 이제 강제로 예외 발생시킬 때 throw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강제로 예외 발생을 시키고 이제 B 부분은 실행하고 그래서 이제 리턴을 해버리면 여기 이제 이 try catch 요거 이제 빠져나가죠. 그리고 밑에 이제 지금 Alt C라고 나와 있는데 리턴은 함수에서 어떻게 됩니까? 함수 더 이상 실행하지 말고 되돌아갈 때 씁니다. 그죠? 리턴 값 가지고 갈 때 쓰지만 더 이상 밑에 거 실행하지 말고 강제 운영하고 되돌아갈 때도 리턴 쓰죠. 그래서 요 C 위치입니다. 실행이 안 되고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